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택수의 투시경 이택수입니다. 오늘은 가등기, 놀라지 말고 이 정도는 알자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할 때는 사전에 필히 등기부 등본을 발부받아서 해당 부동산의 상황을 살피게 되는데, 등기부에 이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것보다도 더 깜짝 놀라서 모든 거래를 중단하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가등기에 관하여 최소한으로 알고 계셔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등기의 이 가짜는 임시 가짜입니다. 말 그대로 임시로 해놓는 등기를 말하고, 가등기와 대칭되는 개념이 본등기입니다. 우리가 통상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본등기를 의미합니다. 가등기에는 두 가지, 즉 청구권 보전 가등기 그리고 담보 가등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예컨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다음에 잔금 지급 기일까지 시간이 많고, 그 사이에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이중으로 계약을 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할 것에 대비하여 매도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가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반하여 이 담보 가등기는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 대신 가등기를 하는 것, 즉 또 다른 형태의 저당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이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가등기에 기한 이 본등기를 해야만 이 엄청난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컨대 가등기를 한 이후에 본등기를 하기 이전, 그 사이에 제3자가 한 모든 등기, 예컨대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압류 등기 등등 모든 등기는 본등기를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말소가 됩니다. 즉 우선순위를 따질 때 본등기가 아니라 가등기 날짜를 기준으로 따지게 되는데, 가등기보다 순위가 늦은 등기는 본등기가 되면 모두 말소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등기의 순의 보존의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은 일체의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 이 담보 가등기는 명칭만 다른 별개의 저당권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가등기 날짜와 그 다른 권리의 그 등기 날짜, 즉 제3자의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모든 등기의 그 등기 날짜, 이 등기 날짜를 서로 비교하여 우선순위만을 따지면 됩니다. 예컨대 가등기 후에 이 압류 등기가 되고 그 이후에 본등기가 순차로 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그 가등기가 청구권 보전 가등기라면 가등기의 순위 보존의 효력 때문에 압류 등기는 말소되지만,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면 압류 등기는 우선순위가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밀릴 뿐 말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구권 보전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를 구분해야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대법원이 제정한 이 등기 예규에는 등기를 할 당시에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등기부에 기재하고, 담보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라고 하여 이 담보 가등기라는 표현을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현장에서는 담보 가등기를 하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표시하고,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양자를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렇게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보가등기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당권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등기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였다면 그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입니다. 가등기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은 해당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으면 가등기권자에게 담보가등기이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 다른 말로 배당 요구를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저당권자 등 채권자에게 보내는 동일한 내용의 통보서입니다. 이때 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즉 배당 요구를 하면 그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이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권 보전 가등기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채권계산서 제출 여부는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문건 송달 내역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가등기가 청구권 보전 가등기이고 그 가등기가 최선순위 권리라면 비록 경매로 누군가가 경매를 받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경락인은 소유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한편 담보가등기는 가등기 담보법 4조에 의하여 가등기권자가 채권 원리금을 계산하여 그 부동산 가액이 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차액을 채무자에게 청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청산 절차라고 합니다. 담보가등기권자는 청산 절차를 완료하여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이 있기 이전에 가등기권자가 청산 절차를 완료하면 그 이후 경락이 되어 제3자가 경락을 받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는 가등기와 본등기 두 개가 모두 살아 있습니다. 가등기권자의 권리를 말소하려면 본등기만 말소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본등기가 말소되어도 가등기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본등기와 별도로 가등기 말소도 청구하여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입니다. 이때 10년은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소멸시효와 다른 점은 소멸시효는 시효기간 중 일부 변제나 승인을 하면 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중단 사유가 있는데 제척기간은 그러한 변명의 여지가 없이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채권은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는데 채권이 시효 소멸하면 담보가등기도 말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등기가 투기꾼에 의하여 악용되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투기꾼이 계약금을 지불하고 가등기를 요구하여 매도인이 무심코 응했습니다.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10년간 유효합니다.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투기꾼은 연락을 끊고 그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때만 기다리다가 뒤늦게 나타나서 권리를 주장하면 매도인은 꼼짝없이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투기꾼이 행사를 못하도록 특약 조항을 단단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도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